점심시간만 되면 구내 식당은 북적입니다. 요즘 회사는 밥 잘 주는 게 복지라고 하더군요. 누군가는 그냥 하루 한 끼일 수도 있지만 제게는 그 한 끼가 하루 전부입니다. 식당 유니폼을 입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밥을 푸는 저를 사람들은 그냥 이모라고 부릅니다. 그게 싫은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속에 깔린 무심함과 무례함이 가끔은 마음을 아프게 하죠. 이모, 국은 제대로 못 떠요? 물만 줬네. 점심시간 막바지 키 큰 신입 하나가 소리칩니다. 트레이를 앞으로 휙 내밀며 제게 한마디 더 보탭니다. 아니, 나 회사 오자마자 이모 때문에 배고프게 생겼어요. 주변 직원들이 피식 웃고 지나갑니다. 그 웃음 속엔 무관심과 무시가 섞여 있어요. 저 할매 또 혼나네 뭐 그런 눈빛이죠. 죄송해요. 다시 떠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제야 트레이를 잡고는 고개를 돌립니다. 눈길 한 번, 인사 한 마디도 없어요. 정말 요즘은 사람 사이에 온기가 사라졌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며칠 전엔 더한 일도 있었어요. 김상무라는 사람이 식판에 담긴 음식을 보고는 인상을 팍 찌푸리더군요. 이딴 걸 밥이라고 줍니까? 식재료 아껴서 본전 챙길 생각 말고 좀 제대로 해요. 식당 매니저가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와중에도 그 사람은 제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모는 그만두세요. 눈도 안 좋은 분이 밥 푸는 게 말이 돼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뭔가가 아주 묵직하게 가슴을 눌러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웃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렸지만 속은 무너졌죠.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네요.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서는 순간 식판 위로 국물이 살짝 흘렀고 그걸 본 상무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이고, 노인네가 손도 떨리네. 큰일이야. 큰일. 그 순간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저는 강순자입니다. 이 회사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 중 하나예요. 33, 도시락 장사로 시작해 공장, 식당 하나 열고 직원들 끼니 챙기면서 이 회사는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지분을 빼앗겼죠. 조용히 회사를 나왔습니다. 모두가 내가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창업자의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수십 년이 흐른 뒤 나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창립 기념일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회사가 어떤 모습인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식당 이모라는 자리였어요. 고되고 서럽고 때론 굴욕적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진짜 문제도 보입니다. 오늘도 저는 묵묵히 밥을 퍼고 국을 떠주고 빈 트레이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식판 너머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눈빛, 말투, 그리고 태도 속에서 이 회사의 민낯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기록합니다.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가 작은 노트에 그날 있었던 일을 적어둡니다. 그것이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오겠지요. 사람들은 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기억나지 않도록 지웠겠지요. 정확히 말하면 저는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였고, 그리고 버려진 사람이었죠. 지금은 이름조차 낯선 그 시절,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도시락 가게를 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밥 짓고 반찬을 만들고 한 끼라도 든든히 먹이자며 공단 근처 공사 현장으로 도시락을 실어 나르던 그때 그 도시락을 먹던 사람들이 모여 작은 회사를 만들었고 그 회사를 키운 게 바로 저였습니다. 우린 회사를 동일식품이라고 불렀죠. 처음엔 도시락 배달 회사였고 이후 구내식당 납품을 시작하며 빠르게 성장했어요. 직원들이 10명, 20명으로 늘어났고 공장도 새로 짓고 법인으로 전환했죠. 회사의 얼굴은 남편이었지만 그 속살을 만든 건 전부 제 손이었습니다. 재료 관리부터 인사, 거래처 관리까지 낮엔 일하고 밤엔 장부를 붙들며 엎드려 잤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은 가족 같은 회사 하나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견뎠어요. 그런데 남편이 쓰러지고 혼자 남겨졌을 때 그 가족 같은 사람들은 아주 차가웠습니다. 한 명은 말했죠. 강 여사님, 이제는 좀 쉬셔야죠. 또 한 명은 말했습니다. 대표직은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순리 아닐까요? 그리고 며칠 뒤 제가 35% 갖고 있던 지분은 경영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등 감자라는 이유로 반토막 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서명한 게 잘못이었죠. 결국 저는 회사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돌처럼 그 후로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 이름은 역사 속에서 지워졌고 회사 이름도 어느 순간 동일식품에서 디웰푸드로 바뀌었더군요. 그래도 80이 넘은 옛 회장의 동업자이자 부인으로서 내가 만든 회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년 우연히 한 신문 기사에서 봤습니다. 디웰푸드 비정규직 80%, 외주 인력으로 구조조정 추진. 그 제목을 보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던 그 회사가 사람을 숫자로만 보는 회사가 되어버렸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한번 돌아가 보자. 이 회사가 정말 그렇게 변했는지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해 보자. 하지만 아무도 절 알아보지 못하도록 지금 이 회사에 남아있는 임원 중엔 내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식당 이모라는 자리였습니다. 정문이 아닌 뒷문으로 들어오고 정장을 벗고 앞치마를 두르고 명패 대신 머리 수건을 매는 그 자리.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났고 밥을 퍼주며 그들의 표정을 읽었고 서류가 아닌 눈빛과 목소리로 이 회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한 여직원이 제 앞에서 트레이를 내려놓으며 말하더군요. 아, 이모 여기 일 오래 하셨어요? 글쎄요, 뭐 오래된 편이긴 하죠. 제가 웃으며 대답했더니 그녀가 웃으며 한마디 덧붙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모님 눈빛이 그냥 주방 아줌마 눈빛은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달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미소만 지었죠. 사람을 보는 눈, 그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이 회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누가 사람을 도구처럼 쓰고 있는 건지, 그리고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걸 직접 보기 위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다 보면 사람을 많이 봅니다. 말은 없어도 그 사람의 트레이를 놓는 방식, 고개를 드는 높이, 눈빛이 머무는 시간만 봐도 어느 정도 마음 상태가 익히거든요. 그날도 그랬어요. 점심시간이 한창이던 오후 12시 40분쯤 한 여직원이 트레이를 들고 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눈이 부어 있더군요. 마치 밤새 울다 나온 사람처럼요. 밥 조금만 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리를 떴습니다. 제가 따라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했죠.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기운. 그리고 며칠 뒤 그 여직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회사 5층 복도 여자 화장실 안에서 울고 있는 모습으로요. 괜찮으세요? 제가 조용히 문 앞에서 물었죠.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고 얼굴은 온통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좀 힘들어서요. 그냥 힘든 게 아니라는 건 저도 압니다. 그 말에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상무가 자꾸 어깨에 손을 올리고 퇴근 후에 술 한잔하자고 계속 연락을 보내요. 거절하셨어요? 네. 근데 그 후부터 프로젝트에서 빠졌어요. 제 이름 보고서에 아예 빠졌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저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때 이 회사 초창기 여자 직원들이 복장 단정하다는 이유로 칭찬받던 시절. 겉으로는 칭찬이었지만 사실은
눈욕이라는 속말도 들리던 시절이었죠. 그럴 줄 알고 제가 통화 녹음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식 자리에서 상무랑 친한 사람들도 많고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이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고민하다 저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은 강한 자가 용기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용기는 약한 자의 목소리에서 시작돼요. 당신은 이미 그걸 해낸 거예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의 이름은 서지은 대리. 이 회사에서 몇 안 되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또 한 명 기억에 남는 사람은 박금래 씨였습니다. 주방 보조로 일한 지 8년 차. 고등학생 딸을 둔 엄마라고 하더군요.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 붙었어요, 이모님. 기쁜 일인데 마음은 무겁네요. 왜요? 등록금이요. 기숙사비까지 하면 1,000만 원이 넘는다네요. 애 아빠는 일찍 세상 떠났고 저 혼자 벌어서 밥값도 줄이고 아끼고 해도 모자라요. 박금래 씨의 얼굴에 번지는 그 씁쓸한 미소는 그 어떤 고급진 말보다 더 깊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회사에 장학금 제도는 없나요? 원래 있었대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없어졌다고 김상무가 효율성 없다고 없애자고 했대요. 또 김상무. 그 이름은 이 회사에서 차가움과 동의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루는 직원 식당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슬며시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이모님 혹시 물 필요하세요? 30대 중반쯤 되는 젊은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가진 사람. 제가 정수기 담당자라 필터 교체할 일이 있거든요. 아, 그럼 잘 됐네요. 요 며칠 물 맛이 이상했거든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모님 입맛이 예리하시네요. 그 남자의 이름은 최지환. 직급은 대리였습니다. 사내에선 조용하지만 믿음직한 사람으로 통한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그는 자주 식당에 들러 무거운 박스를 옮겨주거나 밥 퍼내라 서 있는 제게 의자를 슬며시 내주곤 했습니다. 그런 작은 친절들이 그날 저를 하루 더 버틸 수 있게 해줬어요. 이 회사에는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도 있지만 따뜻하고 묵묵한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죠. 내가 지키고 싶었던 회사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지. 그러니 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해야 했죠. 언젠가 이 기록이 누군가의 무기로 또 누군가의 방패로 쓰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날은 유독 손이 바빴습니다. 식당에는 부서 단체 예약까지 잡혀서 점심시간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죠. 김치통이 바닥나고 국이 끓어 넘치고 배식줄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40분을 정신없이 보내고 나니 식판을 내려놓던 손끝이 떨리더군요. 아, 젓가락도 안 챙기고 뭐 하세요?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보니 김상무였습니다. 매번 비싼 양복에 명품 구두, 자기보다 직급 낮은 사람은 눈도 안 마주치는 그 사람. 어르신, 젓가락은 기본 아닙니까? 이게 무슨 급식소예요? 그의 말의 주변은 싸늘하게 정적이 감돌았고 뒤따라오던 후배 직원들은 애써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챙겨드릴게요. 제가 젓가락을 들고 다시 가려는 찰나 그는 식판을 들고 일부러 툭 제 앞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김칫국이 사방으로 튀었고 제 앞치마는 물론 발등까지 흠뻑 젖었죠. 어휴, 보세요. 어르신 때문에 국물이 엎어졌잖아요. 이 정도면 해고감인데.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주변 사람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비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뭔가 가슴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닦을게요. 죄송합니다. 불편하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입은 그렇게 말했지만 손은 떨렸습니다. 분노와 자책, 모멸감이 뒤섞인 그 떨림은 제가 그동안 쌓아온 침착함의 마지막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온 뒤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날들까지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며칠 뒤 오후 시간이 비는 틈을 타 식당 안쪽 창고에 앉아 있는데 박금래 씨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모님, 그때 그 일 괜찮으셨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려고요. 다들 그런 눈빛이었잖아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참았어요. 근데 이모님이 그런 취급받는 거 보니까 가슴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 말에 저도 처음으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사람이 밥을 퍼준다는 건 그 사람 하루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일입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라 진짜 존중받아야 할 일이에요. 그 말 참 좋은 말이네요. 박금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또 한 번 일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식재료 검수 과정에서 상무 쪽에서 지시받은 납품업자가 유통기한 지난 고기를 들여보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일을 은폐하려는 상무 측은 주방장을 몰래 회유했죠. 입 다물면 이번 연말에 정규직 전환시켜줄게. 그 말을 전해 들은 건 최지환 대리였습니다. 그가 저에게 조심스레 다가와 말하더군요. 이모님, 요즘 식자재 쪽이 이상합니다. 입 막음을 하려는 분위기도 있고요. 혹시 뭐 들으신 거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진실을 보여줄 날이 올 겁니다. 처음 회사를 만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5평짜리 조그만 반지하 공간. 온종일 도시락을 싸고 배달 나가고 밤이면 고무장갑 낀 손으로 설거지를 하면서도 나는 웃고 있었죠. 밥은 정성이다. 그 말 하나로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그렇게 3년 만에 공단 식당 입찰을 따냈고 입사한 첫 직원이 내 도시락을 먹고 울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이 도시락 먹으니까 집 생각나요. 나는 그게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음식이 사람 마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죠. 그 시절엔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누가 실수해도, 누가 늦게 와도, 누가 사정 있어 쉬겠다고 해도 나는 괜찮다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그게 내 철칙이었거든요.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그 철칙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숫자가 먼저였고 매출, 효율, 성과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밟고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곁에 있던 사람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내 남편이었고 내 동업자였고 무엇보다 나를 지워버린 장본인이었습니다. 지분 구조 변경이라는 명목으로 내 이름은 이사회에서 빠졌고 재무제표 어디에도 강순자라는 이름은 남지 않았습니다. 회사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동일푸드에서 디웰푸드로 마치 과거를 지우려는 것처럼 내가 쌓아올린 시간까지 함께 지워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 후로 나는 그저 세상 구석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작은 식당 하나 운영하며 가끔은 알바로 조리 도우미 일도 하면서 뉴스에 회사 이름이 뜰 때마다 나는 그 화면 속 사무실 사진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내가 설계한 사무실 구조, 내가 직접 고른 식당 의자, 내가 썼던 메뉴판 폰트. 그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위로였죠. 그렇게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나는 나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지인의 제보로 알게 됐습니다. 순자 이모, 디엘푸드 내부가 좀 이상해요. 외주업체 비리, 직원들 갑질, 정리해고 통보까지 이모가 아시던 그 회사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과거도 다 숨긴 채 식당 이모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며칠 뒤 사내의 창립 기념일 행사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전 직원이 모이고 대표가 무대에 올라 연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공지를 보는 순간 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래, 그날이다. 진실을 꺼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내가 30년 넘게 억눌러온 이름을 처음으로 다시 부를 수 있는 날. 그날을 위해
나는 오늘도 묵묵히 밥을 뜨고 국을 데우고 사람들의 눈빛을 들여다봅니다. 창립 기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식당 안에서도 조심스레 그 이야기가 오르내렸죠. 올해 기념식엔 뭐 하려나? 대표 연설 뻔하죠. 뭐 작년에도 그대로였잖아요. 이번엔 2사급 전면 개편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며 저는 작은 가방 안쪽에 든 USB 하나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엔 지금까지 모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상무의 폭언을 녹음한 음성 파일,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입고 내역, 그리고 직원들의 인권 침해 상황을 담은 사진과 문서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나 혼자 만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느 날 오후 식당 뒷정리를 마치고 복도에 나가려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살며시 툭 쳤습니다. 이모님 잠깐 시간 되세요? 최지환 대리였습니다. 항상 정중하게 말하는 그 사람, 그날따라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창고 뒤편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공간에 나란히 섰습니다. 이모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즘 회계 쪽에서 이상한 지시가 내려왔어요. 어떤? 상무 쪽에서 예산 초과 항목을 수정하라고 그러면서 거래처 납품가를 다시 써내라는 겁니다. 그거 조작하라는 뜻이죠? 네. 명확히는 말 안 해도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따로 저장해둔 내역이에요. 그는 조심스럽게 USB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모님이 좀 맡아주세요. 왠지 이모님께 맡기면 안심해도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어쩌면 최 대리가 바라는 대로 쓰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순간 그는 살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모님 이상해요. 예전부터 느꼈지만 그냥 식당 이모님 같지가 않아요. 왜요? 사람 말에 눈을 마주치고 기억하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어르신은 지금까지 이 회사에서 처음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엔 서지은 대리가 조심스럽게 식당 뒤편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잔뜩 주눅든 모습으로 작은 검은색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모님, 저 말씀하셨던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따로 써왔어요. 노트에는 그녀가 김상무에게 받았던 문자 캡처, 녹음 내용의 날짜와 시간, 회의 중 있었던 성희롱 발언 정리 등 정확하고 꼼꼼한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바보 같을지도 모르지만 이걸로 누군가라도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작은 희망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절대 바보 아니에요. 그 용기 하나가 회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녀는 울컥한 표정으로 제게 노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박금례 씨. 며칠 전 그녀의 딸이 장학생 추천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듣고 밤새 울었다고 하더군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딸이 이 회사 눈에 안 찬대요.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의 눈물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금례 씨, 딸 이름이 박미영이라고 하셨죠? 그 이름 제가 꼭 기억할게요. 아니, 지켜줄게요. 그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듯 눈을 깜빡였지만 그 순간 제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건 느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USB 3개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 이름으로 보관해 두었던 회사 지분 관련 문서 사본까지 꺼내어 한꺼번에 정리했습니다. 그 문서는 지금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 최초 설립자 증명 서류가 담겨 있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창립 기념일 당일 식당은 평소보다 일찍 닫았습니다. 전 직원이 대강당으로 집결한다는 공지가 떴기 때문이죠. 저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조리대를 정리하다 슬며시 뒷주머니에 USB 하나를 넣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10시 50분. 회사 대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무대 앞자리는 임원진, 중간은 중간관리자, 그리고 맨 뒷줄엔 청소부, 식당 인력, 외주 직원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뒤쪽 출입구 옆에 조용히 서 있었죠.
잠시 후 무대의 조명이 켜지고 현 대표이자 회장인 한상우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준비된 연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익숙한 형식의 연설에 조용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장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분은 최근 몇 주간 여러분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이 회사를 지켜본 분입니다. 순간 대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분과 매일 인사를 나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직원들이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장의 시선이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순자 여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식당 유니폼을 입은 제가 조용히 무대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식당 이모님 아니야? 진짜야? 저분이 왜 무대에? 이모님 맞네. 매일 밥 주시던 분인데. 저는 천천히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회장은 제게 마이크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시작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자리에 설 용기를 주신 분이죠. 순간 회장은 제 앞치마끈을 조심스레 풀어주었습니다. 그 아래 깔끔한 검정 정장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이크를 쥔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 강순자입니다. 30년 전 저는 여러분처럼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식판에 밥을 담고 식재료를 손질하고 때로는 비를 맞으며 도시락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 시절 저는 믿었습니다. 밥을 주는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이 올 거라고. 하지만 최근 몇 주간 이곳에서 지켜본 건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USB를 꺼내 무대 뒤 기술 스텝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는 그동안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기록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순간 스크린의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상무의 폭언과 시판을 던지며 욕하는 CCTV의 영상, 그리고 각종 부당지 심의, 회계 조작 지시 등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의 탄식이 새어나왔고 김상무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사람을 잊어버린 그 순간부터 모두가 공범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회장의 조치 중 맨 처음 거론된 것은 김상무의 즉시 해임이었습니다. 대강당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눈물을 닦는 사람들,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직원들. 그 모습 속에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 내가 꿈꾸었던 세상이 잠시 비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밥을 퍼주는 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시 그런 회사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대강당 전체에서 길고 깊은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그것은 박수가 아니라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가장 먼저 바뀐 건 구내 식당의 눈빛이었습니다. 밥을 퍼주던 손에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하는 직원들이 늘었고, 식당에 남기고 가는 잔반 대신 직원들과 함께 나눈 대화가 더 오래 남기 시작했죠. 김상무는 공식 해임됐고 그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이사회는 윤리 경영 가이드라인을 신설했고 사내 부조리 제보 채널도 새롭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바라던 것 중 하나, 사람 중심 복지가 드디어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떠난 저는 다시 강순자라는 본래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매주 금요일 점심 구내 식당을 다시 찾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며 직원들이 말하는 가정 이야기, 아이들 고민,
노후 걱정을 들으며 저는 깨닫습니다. 사람이 진짜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공간이 회사 안에 만들어졌다는 걸. 회사의 입구엔 새로운 문구가 새겨진 작은 동판이 하나 놓였습니다. 사람은 입는 옷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퍼주는 손이 회사를 움직입니다. 누가 적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직원들 중 누군가였겠죠. 그 문구 앞에 서서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지 내가 시판을 든 채 한 걸음 내딛었던 그날 시작된 거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